우리가 공부한 이번 단원은 물체의 운동 단원입니다. 이번 단원을 정리해 볼까요? 먼저 우리는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물체가 운동한다 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맞아요. 바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물체의 운동은 물체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과 이동 거리로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토끼가 2초 동안 1m를 이동했을 때 토끼는 2초 동안 1m를 이동했다라고 운동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에서 말하는 운동과 운동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양한 물체의 운동의 빠르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빠른 물체의 운동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맞아요. 로켓,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느린 물체의 운동에는 달팽이가 있었죠. 또 빠르기가 변하는 물체의 운동과 일정한 물체의 운동을 살펴보았습니다. 변하는 물체의 운동은 놀이공원에서 볼 수 있는 롤러코스터, 일정한 물체의 운동은 에스컬레이터, 자동 계단이 있었습니다. 이런 물체의 빠르기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물체의 빠르기 비교입니다. 운동은 걸린 시간과 이동 거리로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이때 시간과 거리 중 이동 거리가 일정할 때 물체의 빠르기는 어떻게 비교할까요? 일정한 거리일 때 물체의 빠르기. 예를 들어서 A에서 B까지 1m라는 일정한 거리를 첫 번째 친구는 3초, 두 번째 친구는 5초. 누가 더 빠른가요? 맞아요. 3초인 친구가 더 빠릅니다. 이렇게 일정한 거리에 이동한 물체의 빠르기는 이동한 거리로 비교합니다. 걸린 시간이 짧을수록 더 빠릅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한 물체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같은 시간, 5초 동안 첫 번째 친구는 3m, 두 번째 친구는 4m를 이동했다고 했을 때 누가 더 빠를까요? 맞아요. 더 긴 거리인 4m를 이동한 친구가 더 빠릅니다. 이렇게 시간이 일정할 때는 더 긴 거리를 이동할수록 더 빠릅니다. 물체의 빠르기 비교를 공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동 거리나 걸린 시간 모두 일정하지 않을 때 빠르기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거리나 시간 둘 중에 하나를 갖게 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우린 여기서 시간을 단위 시간 1초나 1시간으로 갖게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빠르기를 비교하는 걸 속력이라고 했습니다. 속력이란 단위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의미합니다. 단위 시간이란 1초, 1시간 같은 시간을 의미하고 이동 거리는 미터, 킬로미터의 단위가 있습니다. 속력을 구하는 방법은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맞아요.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속력을 나타내주는 단위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미터 퍼 세컨드 1초 동안 얼마를 갔는지 초속 몇 미터 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두 번째, 킬로미터 퍼 아워 1시간 동안 몇 킬로미터를 갔는지 시속 몇 킬로미터 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속력은 중요하니까 꼭꼭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속력과 안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안전장치와 안전수칙에 대해서 공부했죠? 안전장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우리가 승용차에 타면 꼭 매는 안전띠, 또 학교 근처에 이런 표지판을 볼 수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으로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안전수칙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횡단보도에서 주변 살피기, 또 스몬비조 기억나죠? 길에서는 스마트폰 보행 중에 사용 금지와 같은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단원에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공부한 내용을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험 관찰 50쪽, 51쪽 문제를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풀어보세요. 문제를 다 푼 친구는 다시 영상을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볼까요? 1번 문항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 넣어보는 문제입니다. 보기에는 속력, 운동, 이동거리, 걸린 시간이 있습니다. 자, 1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할 때 우리는 물체가 맞아요. 바로 운동한다고 합니다. 보기에서 운동을 골랐고요. 그 다음에 2번. 속력은 물체의 무엇무엇을 무엇무엇으로 나누어 구한다. 속력은 물체의 이동 거리를 바로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구하죠. 자,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2번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기에서 일정한 빠르기로 운동하는 물체를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일정한 빠르기로 운동하는 물체를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차, 자동길, 자동차, 자동계단. 이 중에서 빠르기가 일정한 건 어떤 것인가요? 기차나 자동차는 빠르기가 변하죠. 맞아요. 바로 자동길과 자동계단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문항입니다. 100m 달리기 기록을 나타낸 것, 가장 빠른 선수네요. 100m라는 거리가 일정할 때 빠르기는 어떻게 비교하나요? 맞아요. 바로 걸린 시간이 짧을수록 빠르죠. 가장 걸린 시간이 짧은 선수는 누구인가요? 10초 95, 10초 89, 11초 55, 11초 76. 맞아요. 바로 10초 89에 박민희가 가장 빠릅니다. 그 다음 4번 문항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여러가지 장난감 자동차가 3초라는 시간,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가장 빠른 장난감을 고르는 거네요. 폐엽, 풍선, 종이 자동차. 자, 시간이 일정할 때는 빠르기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긴 거리를 간 자동차를 고르면 되겠죠. 가장 멀리, 가장 이동거리가 긴 자동차는 바로 풍선 자동차네요. 풍선 자동차가 150cm로 가장 길게 이동했습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신문기사의 일부입니다.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써보는 문제. 우리나라 인천공항에서 이륙한 비행기가 800km/h의 속력으로 이동해 영국 런던에 있는 공항에 착륙하였다. 자, 800km/h의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800km/h
다음 무슨 뜻일까요? 800km/h. 자, 이건 hour는 시간을 나타내고 킬로미터는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속력은 단위 시간당 물체가 이동한 거리죠. 즉, 단위 시간, 여기선 1시간이 되겠네요. 1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800km라는 것입니다. 1시간 동안 800km를 이동한 물체의 속력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6번 문항입니다. 등산객이 8km의 등산로를 따라서 4시간 동안 산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등산객의 속력을 구하는 문제이네요. 우선 8km라는 이동 거리, 그리고 4시간이라는 걸린 시간이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속력을 한번 구해볼까요? 속력은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죠. 구하는 방법은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동 거리 8km를 4시간으로 나눠볼까요? 8 나누기 4는 2죠? 단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km고 시간 h니까 2km/h 1시간 동안 2km의 속력으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7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자동차가 일정 속력 이상으로 달리지 못하도록 도로 표지판에 설치한 모습입니다. 80km네요. 자동차의 속력을 제한하는 까닭을 큰 속력으로 운동하는 물체의 위험성과 관련지어 써봅시다. 바로 자동차의 속력이 클수록 충돌할 때 큰 충격이 가해져서 탑승자와 보행자 모두 크게 다칠 수 있죠. 그리고 속력이 크면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자동차가 바로 멈출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우리는 다음 단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담긴 교과서 부분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고 공책에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며 자기 것으로 만드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최고!